불가 원효 37화 7년 나당정책 하편이 이어집니다. 당나라 경남산 태하사에서 유학정이 등 의상의 제자 성녀 신립이 전한 정보는 이러했습니다. 5월 5일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 이근행이 군산 오만과 말 5,000필로 바다 건너 전라도 기불포로 상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번에 신라 조정은 자불안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 소정방한 매소성 전투에서 패했지만 기불포에서 다시 군수품과 병력을 보충받아 북쪽과 서측에서 서라벌로 회공한다는 정보는 이미 간사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만 43년간 이미 삼국전쟁과 나당전쟁의 후유증으로 신라는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부족했고 그나마 있는 군사들도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하, 더 이상 진집할 장정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이미 다 동원되었습니다. 급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옵니다. 병부릉 김군간의 보고를 받은 문무대왕은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문무대왕은 결심을 한 듯 주먹을 쥐고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태자 정명과 사찬 구진철을 급히 들라하라. 대신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앳된 얼굴의 태자 정명은 유난히 커 보이는 가복으로 짓을 아바마마, 이번 기불포 전투의 소인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출전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본 병부릉 김군간이 나섰습니다. 전하, 태자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만약 서린기가 태자마마의 출전을 알면 사로잡으려고 온갖 수를 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혹 당나라에 사로잡히면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태자마마의 출전을 거두어 주시고 지금 당장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하소서. 전하, 태자마마의 출전을 거두어 주시고 당나라에 급히 사신을 파견하소서. 대신들은 앞다투어 태자 정명의 출전을 만료했고 하친을 아랬습니다. 문무대왕은 단호하게 태자 정명에게 하문했습니다. 대신들 모두들에게 드러난 투였습니다. 태자, 올해 나이가 몇이냐? 소인 올해 14시옵니다. 아바마마. 그럼 황산성 전투의 관창과 방굴의 얘기를 들었느냐? 예, 아바마마. 소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간창도 태자와 비슷한 나이, 아니 한 살 많은 15살에 아버지 장군 품위를 따라 출병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보다 어렵고 힘든 전투도 없었다. 백제 장군 개복은 군사 5천으로 5만에 가까운 우리 군을 죽기를 각오하고 방어를 했었다. 우린 처음 백제보다도 10배나 많은 군사를 투입하고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쟁은 힘이나 용기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신라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전세는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태자, 전쟁은 사기와 임전무태의 정신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명심하라. 그랬다. 신라 장군 험추는 공과 명예를 세울 것을 어린 아들에게 독려했고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방굴은 아버지의 명을 받고 적진으로 훈련이 들어가 전사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을 본 품일 장군 자장군도 아들 관창에게 용감하게 싸우다 죽을 것을 당부했고 간창도 몇 번이나 적진으로 뛰어들었답니다. 어린 화랑 간창과 방굴의 기백과 임전무태의 정신은 신라군에게 큰 교감이 되어 결국은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바마마의 하교 깊이 새기고 명심하겠습니다. 태자 정명의 굳은 결심을 가상히 여긴 문무대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맹을 했습니다. 여봐라, 이번 기불포 전투에 부장 한 사람을 붙이겠다. 사찬 구진천이다. 사찬 구진천은 다부지고 심지가 아주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찬 구진천이 활을 잘 쏜다는 소문은 태자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무대왕은 비밀리 구진천에게 한 번에 수십 발을 동시에 쏠 수 있는 신무기 세네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거리가 1000보를 간다는 것입니다. 보통 하슬의 5배의 사거리입니다.
태자 그리고 구진철은 듣거라. 기불포는 진이 태자인 시절 출전하여 백제를 도와 바다 건너온 외를 전멸하는 전가를 올린 백강구 건강하유 지역이다. 기울포의 지연가 우리 신병기 세네로 선제 기습 공격을 하면 적은 병사라도 의외로 많은 전가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꼭 당나라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당나라와 손을 잡은 할아버지 무이랑의 상국통일 당일성을 입증하기 바란다. 아바마마 명을 받들어 7년 긴 나당전쟁을 무사히 마무리 짓고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모월 모일 해질 무렵 태자 증명은 산마루에서 기별표를 내려다보며 아버지 문무대왕의 말씀을 되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해는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서강을 등지고 큰 돛을 올린 수천 척의 배들이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꼭 바다를 질주하는 수백 마리의 돌고를 때를 보는 듯했습니다. 날이 저물자 배들은 항아리 같은 기불포 해안에 빽빽하고 정박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이 깔리고 새해의 초승달이 떠오르자 산마루에서 효시 하나가 불이 붙은 채 밤하늘을 가로질러 소리를 내며 비행을 했습니다. 그 모습은 밤하늘에 흐르는 유승 같았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서른길은 선상에서 장군들과 내일 총공격을 대비하여 마지막 작전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당나라 군사들은 대부분 젓가락을 들고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장군, 저기 하늘을 보십시오. 서른기의 얼굴이 공격을 하듯 붉게 변하는 순간 아뿔싸. 효시를 시내로 기불포 산마루금을 따라 도화선에 불꽃이 타오르듯 일시에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참 장관이었습니다. 당나라 장군들과 군사들은 멍하니 숟가락을 든 채 밤하늘을 비양하는 불꽃을 넋을 놓고 감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나라에서는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난생 처음 보는 신라의 밤하늘이었습니다. 군사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입에 밥을 문 채 입을 다무지 못하고 그저 감탄할 뿐이었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그것도 잠시 하늘을 수놓은 불꽃은 벼듯이 내렸고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당나라 배들은 순식간에 하염에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에서는 소나기 같은 불꽃은 줄기차게 쏟아졌습니다. 곧이어 기불포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었고 아비 귀환이 죽음의 바다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불어온 내륙의 동풍은 삽시간에 당나라 군함 수백 척을 흔적도 없이 태워 수장시켜버렸습니다. 날이 밝자 기불포 바다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흔적도 없이 잔잔했고 고요했습니다. 포구엔 갈매기 몇 마리가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건강하루 기불포의 당나라의 수군은 신라 세네군이 불화살 공격으로 전부 바다에 수장당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신기일절한 김유신의 아들 원술은 평양으로 도망간 서령기를 추적해 명예회복을 했고 서령기는 겨우 목숨만 부지해 요동으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문무대왕 번민은 아버지 김춘추와 외삼촌 김유신이 그토록 열망했던 완전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문무대왕은 김유신의 건의대로 바다 건너 외의 후방 공격을 염려해 외에는 사신을 보내 7년 나당 전쟁 동안은 외와 하친을 유지한 것도 땅을 쫓아내는 데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외는 전쟁 초기에 백제를 도와 외병을 2병이나 파병했던 일이 있어 외의 천지왕은 통일된 신라를 두려워하며 호시탐탐 한반도를 침략할 기회를 엿보며 군사를 양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20만 대군으로 678년 총공격을 준비합니다만 윤필이 어상의 육촌 동생입니다. 윤필이 일본 고산사에 어상의 법생계를 전해주면서 미리 정보를 입수한 통일신라는 남쪽 금정산에 신라에서 제일 길고 큰 산성을 쌓고 비보사찰 부모사를 지어 외의 20만 공격을 포기하게 만들었답니다.
아깝게도 삼국 독일의 영웅 김유신은 당과의 전쟁 와중에 673년 79세의 나이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먼저 간 김춘추와 함께 저승에서 문무대왕 범민의 노고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무대왕은 선왕인 김춘추가 승하할 때보다도 더 슬퍼했답니다. 김유신은 문무대왕의 외삼촌인 것은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유신공은 나에게는 스승이자 아버님이며 외삼촌이었소. 문무대왕은 비단 2000필, 벼 2000섬을 장례 비용으로 고치수 악대 100명을 보내 장례를 엄숙히 거행했답니다. 김유신의 아내 지소 부인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답니다. 원래 지소 부인은 김춘추와 문희의 딸로 김유신에게는 조카가 됩니다. 김유신의 본 부인은 영모 부인은 야사에는 김유신이 전쟁터만 돌아다니자 적적하다는 이유로 집에 여러 명의 남자를 두었답니다. 김유신이 전쟁터에서 돌아와 몽둥이로 남자들을 모두 쫓았다는 야사가 있습니다. 당시 신라 진골 부인들의 개방적인 성생활을 기록한 화랑색이 향가 처용가 신라 토구들을 미루어 보아 별 흉이 되는 일은 아는 듯 합니다만 그래도 의문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집에 나오는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 부인께서 김유신과 사랑을 나누었던 청간녀 역사는 흐른다의 노래 가사에 말목자는 김유신으로 혼자 나옵니다.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은 나중에 흥덕왕, 삼국유사에는 경명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년 835년 흥무대왕으로 추천되어 사후왕으로 지위가 격상되었습니다. 작가가 삼국통일과 원효에서 김유신을 많이 거론하는 것은 원효와 집안 대대로 적절한 관계도 있지만 삼국통일의 가정에 제일 많은 활약을 한 사람은 김유신과 문무대왕 범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영웅을 옆에서 도운 선지식이 바로 원효입니다. 나무아비 타불과 일심으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고 김유신의 책사로 문무대왕 범민의 서성으로 역사는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38화부터 선지식 원효의 사법계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